예, 오늘 강풍이 분다고 합니다. 16차 원내 정책조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재외 국민들이 귀국의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립된 교민과 유학생들에 대해서 긴급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제 출입국 관리가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방역 당국이 새로운 도전 과제도 당당히 돌파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종교인과 또 학원 사업자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여러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많은 교회가 주말에 예배를 재개할 것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학원들도 하나 둘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고비입니다. 지금 경계를 늦추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감당해왔던 방역 전선이 일거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렵지만 또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뎌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성금, 착한 임대료 운동, 기업과 연예인의 기부 릴레이 등 우리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어려움을 나누는 대열에 함께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 운동 등을 비롯해서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국난 극복 대책을 세우는 집권여당 본연의 책무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고 집중하겠습니다. 국난 극복위원회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는 한편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서 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한 발 더 움직이고 한 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엊그제 국회는 11조 7천억의 코로나 추경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규모와 내용 면에서 모두 더 과감하고 획기적이며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하루의 생존이 공포인 수많은 분들의 절박한 현실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만 당장 발등에 불부터 끄기 위해 야당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곧 오늘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십니다. 말 그대로 경제중대본을 통해서 미중의 경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민주당 역시 지금 즉시 절박한 민생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비상한 대책 마련에 돌입할 것입니다. 오늘 중으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내부에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재정과 금융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 3대 분야에서 속도전을 펼치고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첫째, 재정 집행의 신속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재정의 조기 집행을 추진하면서 민간 경제의 어려움에 적극적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60%까지 지출을 목표로 삼고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나 연말에 집중되던 재정 집행의 패턴과는 다른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 서두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의 눈높이는 차상위 생활자까지 분명하게 고정시키고 임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신보의 기능도, 또 어려운 처지 자영업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유연 행정의 도움도 모두 지방정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재난극복, 기본소득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대책을 지방정부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분명한 동반자입니다. 민주당은 금요일 당 소속의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의 장들과 회동을 통해서 실질적 협력을 도출하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둘째로 금융대출의 원활성을 증진하겠습니다. 대출에서의 저리융자와 만기 연장을 추진하려는 당정의 방향성은 분명하게 잡혔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목 현상부터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빠른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턱을 낮춰서 기준이 더 유연해지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2, 3개월씩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제2의 마스크 줄서기라는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대출 기회의 공평성도 보장할 것입니다. 몰아주기 못지않게 지금은 나눠주기도 기묘한 시점입니다. 한 사람이 7천만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을 세 사람이 2천만 원, 7사람이 1,000만 원씩 나눠받는 대출의 루트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준비하겠습니다만 이미 당은 최훈열 의원님이 중심이 된 금융안정 TF를 중심으로 금융대책의 신속성을 주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체감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현장에서 정부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와 이자율과 4대 보험료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 등에서 그 혜택이 확실하게 체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골목 상권부터 살려내겠습니다. 작은 경제가 강해져야 대한민국 경제가 내실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을 비롯해서 골목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효하고 확실한 대책을 더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유연 행정을 통해서 당장의 절박한 민생의 고통을 덜어보겠습니다. 치안과 소방 등 안전 분야를 제외하고 주차 단속이나 세무조사, 세무행정 등에서 최대한의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이 행정의 유연성은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뉴딜의 이름으로 1930년대 빈곤으로부터 구제, 그리고 은행의 개혁, 산업의 부흥, 사회적 인프라의 대대적 확충 등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추진했고 마침내 대공황을 극복하고 오늘 세계 최고의 미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도 상생과 협력의 방식으로 또 누구도 낙오하거나 배제함이 없이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또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로 산업과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활력도 증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타개하는 지혜와 전략도 우리 국민이 지혜로 함께 발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 순간 한국판 코로나 뉴딜을 상상합니다. 우리는 세계로부터 이미 모범적인 방역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도 모범 국가라는 평가를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두 개의 전선에서 모두 승리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생업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정식 정.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파장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율과 채권 시장도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경제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실물 부분 전반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을 망라한 글로벌 경제의 동반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개방적 통상 경제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 파장은 우리 경제에 더 크고 넓고 깊은 복합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경제 전반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중한 위기를 맞아 국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며 당정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위기를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엊그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은 신속한 정책 집행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초유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대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평상시의 틀을 넘어서 비상경제 시국에 걸맞는 비상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생존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피해업종,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과감한 지원 방안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엊그제 처리된 추경에 더해 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중소기업 은행 출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추경에 관련된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자금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 부분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 등의 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하는 방안과 과감한 증시 수급 안정화 대책도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취약계층과 국민에 대한 과감한 긴급 생계 지원 대책 또한 검토되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의 협력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우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작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도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등 범국가적 역량이 하나로 합심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당에게도 국난 극복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한두 가지 현안 발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포데믹 현상 관련해서 요즘 한간에 팬데믹 불안을 부추기는 인포데믹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된 가짜 뉴스와 악성 루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인포데믹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인포데믹 현상의 해악은 전염병 그 자체에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분무기로 예배 참석자들의 입에 소금물 뿌린 은혜의강 교회 사례에서 보듯 비과학적인 의학 지식과 가짜 뉴스 등은 일반 국민에게 단순한 심리적 불안을 넘어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켜
불필요한 대책의 남발과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WHO 세계보건기구가 지난달 인포데믹 현상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는 가짜뉴스를 막으며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공포와 불확실성을 숙주로 기생하며 불신을 먹고 날로 심각해지는 인포데믹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신뢰를 강화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생산한 정보와 언론의 팩트에 기반한 뉴스 등을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총선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근거 없이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언행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이에 협조할 것을 적극 촉구합니다. 21대 총선이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오늘 총선 전 마지막 정책조정회의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정책위는 그동안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생산적인 정책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 등 5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10대 정책까지와 그에 따른 세부 공약들을 충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총 22개 중점 공약을 발표했고, 작년 11월부터 진행해왔던 공약집 발간 사업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의 청사진이 담긴 우리 당의 정책 공약집을 금년간 발간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이 정책 공약집에 담긴 우리 사회 미래 발전의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현장에서 알려드리고 민심을 모으겠습니다. 정책이 힘이고 정책이 표심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정책과 비전으로 남은 기간 차분하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임정성 원내 부대표의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정모군이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부모의 증언과 정황상 코로나19일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 유사한 증상을 보였고 열은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은 코로나19 확진이 나오지 않자 입원이 아닌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해줬고 정군을 치료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합니다. 결국 뒤늦게야 치료를 받은 정군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정군이 남긴 마지막 말, 엄마, 나 아파. 가슴에 정말 아프게 남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7일 밤 진통 끝에 코로나19를 대응할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도대체 이 예산안이 왜 이런 진통을 거쳐야 했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제라도 통과된 만큼 코로나19 방역과 국민 보호의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국민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병이 심각하면 마땅히 병상에 누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군의 사례처럼 위급한데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지 못하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한편 병원 치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를 보호해내야 합니다. 추경은 그야말로 국민이 내신 그리고 국민이 허락하신 혈세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는 마땅히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돼야 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다시는 정권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물새틈 없이 국민을 지켜내도록 정부가 각별히 활용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추경은 국민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예, 힘내라 대한민국 해야겠습니다. 원내정책주종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코로나 국난 극복 대기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협조를